뭐 한 3분의 2쯤 먹었을 때 갑자기 씹었는데 뭐가 이상한 맛이 나면서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씹혔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뱉었어요. 뱉어 냄새 맡으니까 담배 쩐내라 그러잖아요. 그게 네. 쫙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장님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미안하다고 하면서 담배 꽁초가 아니고 버섯 꼬다리라 그래. 그건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그래서 아니 버섯 꼬다리하고 담배 필터를 우리가 구분을 못 하겠냐. 맛이 다르고 육안으로 봐도 담배 필터인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근데 여자 사장님이 담배 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임신 중이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길래 일단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이물을 저희가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지난해 9월 제주도 여행 중에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제보인데, 자 교수님. 네, 여자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간 제보자는 그때쯤 버섯 요리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산 버섯으로 만든 크림 파스타가 있다. 너무 맛있다라는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크와 그 크림 파스타를 시켜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3분의 2 정도 먹었을 때 처음 맛과는 탁 틀린 이물감과 함께 이상한 맛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대체 뭘 씹었을까요? 왜 이물감이 느껴졌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담배 꽁다리?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뭐 한 3분의 2쯤 먹었을 때 갑자기 씹었는데 뭐가 이상한 맛이 나면서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씹혔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뱉었어요. 뱉어 냄새 맡으니까 담배 쩐내라 그러잖아요. 그게 네. 쫙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장님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미안하다고 하면서 담배 꽁초가 아니고 버섯 꼬다리라 그래. 그건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그래서 아니 버섯 꼬다리하고 담배 필터를 우리가 구분을 못 하겠냐. 맛이 다르고 육안으로 봐도 담배 필터인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근데 여자 사장님이 담배 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임신 중이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길래 일단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이물을 저희가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파스타에서 아까 그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담배 필터 부분 아니냐? 네네. 그렇죠.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거죠. 당시에 파스타를 먹다가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이물감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씹었는데 액체가 찍 나오면서 담배 찢는 냄새가 확 났다고 제보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버섯이면 씹으면 끊어지잖아요. 씹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씹혀가지고 뱉었더니 저런 모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가 사실 그동안 흡연자였습니다. 5년 전에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흡연자이기 때문에 난 잘 안다. 이거 담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 사장을 불렀고요. 그런데 이 사장은 이거 담배가 아닙니다. 이게 버섯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역시 사장도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식당 주방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다. 절대 담배일 리 없다. 라고 비난을 했고요. 또 주방장도 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갔거든요. 제보자는 이거 더 이상 말이 안 통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이물질 사진을 찍고 또 직접 챙겨서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사장님이 지금 임신 중이라고 해서 더더군다나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그 식당에서 아까 그 이물질을 들고 나온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분 검사를 이제 직접 받아보는데 사실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중간에 좀 탔는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그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피고 꽁초 같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버섯 줄기다. 저 나오는 버섯 줄기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변명인지 설명인지 몰라도 육수를 끓일 때 버섯을 넣는데 이게 담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답장을 보냈다고 하고요. 근데 제보자는 이제 담배를 폈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버섯 맛하고 담배 맛이 많이 차이 납니다. 뭐 그 차이가 나는데 이게 구별 못 하겠냐 해서 시청 위생과에 얘기를 했고 위생과에는 육안으로는 확인이 가능한데 성분 검사는 지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 뭐 안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면서 자기가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는 본인 비용 사비를 들여서 앞서 보신 그 이물질을 사설 업체에다 성분 검사를 해달라 의뢰했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래서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검사하기 전에 필터다라고
검사서가 나가진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럼 버섯이 아니다라는 건 뭐 가능하냐 하니까 그거는 나온다는 거 100%. 아 그러냐 그럼 그거면 되겠다. 왜냐면 제 생각에는 버섯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검사 소견서가 나와서 이게 버섯이 아니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담배 필터다 그리고 버섯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적혀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타에서 나온 그 이물질이 담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버섯은 아니다라는 결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버섯은 아니다라는 그 말이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다 성분 검사를 맡기기 전에 버섯이 아닌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답을 받고 사비 41만 9천 원을 들여서 검사를 진행을 했던 거라고 해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버섯은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균사 및 포자의 형태 등이 확인이 되는데 해당 시료에서는 이런 특징이 확인되지 않는다. 매칭 결과 해당 시료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계열로 확인이 됐다. 따라서 본 시료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계열과 유사한 화학적 결합 구조를 갖는 물질로 추정이 된다. 정확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버섯은 아니다라는 라는 문구는 내용인 거죠. 없었지만 버섯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문구는 없지만 버섯이 아닌 게 확실한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 제보자가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결과지에서 말하는 이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성분이 예. 주로 담배 필터에 많이 사용되는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보자가 다시 식당에 연락을 하니까 식당에서는 결과지에 담배꽁초라고 나와 있냐라면서 버섯을 납품하는 업체에서도 별도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 해당 시료를 우리 쪽에 보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아, 이게 참, 예, 복잡하네요. 자, 교수님,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제보자가 또 뭐 한 가지를 포착했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는 식당 SNS에서 제주산 표고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 버섯으로 만든 요리가 먹고 싶어서 이 식당을 이제 찾아간 건데 이 버섯 납품업체의 주소를 이 제보자에게 이제 알려줬는데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제주인 줄 알고 여기까지 간 건데 이거 다른 지역 버섯이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국민신문고에 원산지 표시 위반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라는 답을 결국에는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검색을 했는데 버섯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담배꽁초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사를 읽으셨다는 거예요. 아, 식당 잘못이 100%는 아니고 버섯을 채취하는 아마 그 공장의 잘못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납품업체. 네, 납품업체의 아. 잘못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검사 결과를 다 보여줬는데도 식당에서는 아니다, 버섯이다, 담배일 리 없다.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사과도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대요. 결국에는 식당에 공식 사과문 요청하면서 음식값, 검사 비용, 위자료까지 합쳐서 24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식당도 제보자에게 내용 증명을 같이 또 맞불을 놨고요.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식당 측에도 연락해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네, 식당 측은 이거 담배 아니다. 버섯이 확실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손님이 검사를 이뤄했는데 이게 40일 지난 후에 한 거다. 그렇다면 이 검사 대상이 되는 이 시료를 바꿨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정말 그 음식에서 나온 그 이물질을 검사했다고 장담할 수 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게 담배 필터라는 그런 문구는 없지 않냐. 그래서 그 분석 결과만을 통해서 명확하게 담배라고 이거 확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 그랬잖아요. 충분히 사과했고 그리고 식사 비용과 검사 비용 다 드리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그렇게 할 거였으면 애초에 이렇게 안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자료 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민원도 많이 넣고 악성 민원이기 때문에 고소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제 경찰 조사를 이 제보자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이 이물질 시료를 제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뭐 일단 서로가 이제 고소를 하고 뭐 그런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만 박 변호사님, 예. 저는 말이죠, 이 방송을 지금 전해드리면서도 가급적이면 법적인 해결보다는 원만히 좀 양측이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상황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쪽은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요. 두 쪽 다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글쎄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다만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이 사실은 합의가 되거나 고소 취하가 되면 뭐 없어질 범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위자료 부분하고 한번 쌍방이 조금 고려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원만히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셔서 대화로 해결하시길 좀 바라봅니다.